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충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사람들로 가득하던 도심 풍경도 달라졌는데요. 거리 두기 2단계 첫날 서산의 한 번화가를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 호수공원 먹자골목입니다. 활기 넘치던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북적이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어둠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밤 10시 평소라면 한창 분주했던 가게들도 손님이 끊겨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호수공원의 한 주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주변 상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쪽 분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마음은 아픈데 거의 반 이상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거의 버티는 수준. 사람이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이렇게 안 돌아다니신다고 해야 되나? 네, 특히 요 주변 가까운 데서 터지니까 더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산시는 정부 지침보다 앞선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클럽과 룸살롱,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한 번이라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밤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첫날 서산시는 주요 번화가를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에서 그동안의 방역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방역 체계도 재정비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는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이 코로나19 종식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힘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 동안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세를 판가름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 만남과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당진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요. 이 기본계획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2035년 목표 인구를 30만 명 이상으로 잡아놓은 건데 현재 추세와 비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수립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당진시 예상 인구는 30만 5천 명. 지금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자연적 인구 증가는 주춤한 대신 전입 등 사회적 요인으로 7만 9천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진에 살진 않지만 일을 하는 주간 활동 인구는 4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서산시가 2035년 인구를 19만 9천 명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겁니다. 또 당진 화력의 단계적 폐쇄로 인한 인구 감소 가능성이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산업을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있지 규모를 팽창시키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토목사업 중심으로 미래를 계획하다 보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에 오히려 역행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진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 인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성문산단 등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도시 재생 사업을 비롯한 개발이 추진되면 목표 인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본계획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인구가 이렇게 최근에 좀 감소하는, 극히 일부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이 2035년의 어떤 계획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수렴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예상한 2035년 당진시 인구는 18만 명으로 당진시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지역 내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예산 지역사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역사 부지만 매입해놓고 10년 동안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주민들이 출근 시간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역 사회단체 등 40여 명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예산 삽교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는데도 내포 혁신 신도시가 지정되고 국토부에서 준고속철도로 고시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정부에 예산 국민의 의지를 전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는 삽교 역사를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하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고속열차가 삽교역에 정차할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재검토 과정에선 일반 철도로 분류해 하루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예산을 지나 경기 화성까지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현재 공정률 7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끌어온 삽교 역사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며 집회 현장에서 삭발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삽교 역사 신설이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과 충남 서부권 발전을 결정하는 하나의 큰 핵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예산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영혼입니다. 특히 서해선이 지나는 6개 시군 가운데 예산군만 정거장이 없다며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의를 위해 도청과 가장 가까운 삽교역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도 빠져 있고 또 서산과 태안 우리 예산을 연결하는 내포철도가 우리 삽교역을 기점으로 해서 된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삽교 서해선 전철역을 준고속 철도로 고시된 여건 변화가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충분히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삽교역 신설에 대한 적정성 결과를 이르면 2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이 건의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요 재산정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업비 분담 등 최종 신설 여부는 그 이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서해선 삽교 역사. 주민들은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차량 집회를 이어가는 등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군이 시 전환과 더불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신청사 건립입니다. 최근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입지 선정부터 건립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열린 청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로 시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홍성군.
시승격에 대비하고 일제잔재 청산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이전 건립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최종 후보지는 홍성읍 오감지구. 신청사가 들어설 이곳 오감지구는 홍성의 모든 읍면에서 접근하기가 쉽고 부지가 군 소유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됐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공사비는 630억여 원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주민 참여입니다.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전국 최초로 신청사 후보지를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주민 대표와 전문가, 지방의원, 사회단체 임원들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도 다양한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홍성군과 군민들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건립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이 순조로운 가운데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청사를 이전한 대다수 시군이 겪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특히 인근 상인들은 상권 침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는 상황.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하고 국민이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도심 살리기 위해서는 군에서 체계적인 명동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현 청사 부지에 문화와 복지,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2022년 첫 삽을 떠 2024년 문을 연다는 계획. 홍성군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신청사 건립으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홍성군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 젊은 청년들에게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청년 농부들이 홍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홍성 홍동면에 있는 허브 농가입니다. 3년 전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온 박푸른들 씨는 창업을 고민한 끝에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허브를 재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직거래를 하고 SNS를 활용해 홍보하면서 단골 고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자본과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자체의 지원 사업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어려웠고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처음엔 좀 막막했고요. 초기 자본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빚지지 않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서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홍성 광천에서 친환경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조대희 씨도 귀농 2년차 청년 농부입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아 귀농과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조 씨는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을 통해 학교 급식과 농산물 꾸러미 등에 납품할 수 있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초기에 농업을 시작하기에는 생산에만 집중을 해도 기존 선배 농가들과의 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생산에 집중하고 납품까지만 하면은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홍성군은 이러한 청년 귀농인을 집중 육성해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업 자금 지원과 교육,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홍성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홍성군에서는 내년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청년농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들이 교육과
복지, 다양한 측면에서 즐거운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부들의 열정과 잠재력에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홍성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남도가 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태안에 건립할 계획인데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옆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자원 순환센터. 충남 지역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염분이나 갯벌을 제거하는 시설로 하루 처리 용량은 38톤 정도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로 고심하던 충남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50억 원을 들여 2022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 하지만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시설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건 인근 바지락 양식장입니다. 종사자만 9개 5천 개 1,000여 명에 달하는데 오염물질이나 민물이 흘러나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물로다가 천장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민물로면 가물하게 벌어져요. 소금물을 염분을 섞어서 내보낸다고 해도 그렇고 충남 도에서 도 내에서 다 쓰레기가 반입을 해갖고 여기서 헐적이 그러면 그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또 반경 2km 안에 305가구가 살고 있는데 바다에서 건진 쓰레기인 만큼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 이동에 따라 피해도 클 거라고 주장합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연구 용역에선 보령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현 예정 부지는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뭐 후보지에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역 조사는 엉뚱한 데다 하고서 여기다 한다는 거 그 또한 이상하다 이겁니다. 약간 만만히 보지 않았나. 충남도는 용역 결과는 참고 사항이며 태안군이 수산물 가공 공장의 오폐수 처리까지 가능한 곳에 유치를 희망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오염도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근소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뭐 피해나 이런 건 없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충남도는 주민 동의를 거친 뒤 토지를 매입하면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피해 극복 전 과정을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사상 최악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발생 13년을 맞아 지난 7일 극복 과정을 공유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유류 피해 사고 관련 전문가, 유네스코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과정 기록은 공공과 민간 기록물 20여만 건에 이릅니다. 충남도는 콘퍼런스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논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겨울철 저온과 한파로 인한 사과원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봄철 이상기온과 여름 긴 장마로 저장 양분이 부족해 힘이 약해진 나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파가 오기 전 백색 수성 페인트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나무에 바르거나 부직포 등 보온 자재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낙엽과 잔가지 등 병해충이 월동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